귀가 혹혹 정신줄이 호롤롤롤롤롤 구질구질한 톡 격한 수다. 안녕하세요, 비타삼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대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인가요? 예, 오늘 벌써 세 번째네요. 근데 오늘 한 분이 안 오셨죠? 그쵸. 지금 한 분이 안 보이세요. 네? 이분 어디 갔어요? 이거 말똥구리인지 개똥구리인지 뭐 소똥구리인지 이분. 예? 개똥구리님이 오늘 안 오셨어요. 말로는 아프시다는데 믿을 수 없어요. 그쵸? 네. 네, 믿을 수 없어요. 아프다는. 우리 지금 안 오면 우리 서로 깔 거거든요. 우리 서로 까고 서로 죽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어요. 개똥구리님.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늦잠을 잔 건지 네,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개똥구리님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우리 다른 분 영입하는 걸로 예. 자리 영원치 않습니다. 예. 네, 거길 바라시고요. 여튼 오늘은 이제 개똥구리님께서 이제 아프시기 때문에 예. 저랑 이제 핑크돼지님과 이제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둘이서 하는 거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시작으로 개똥구리님께 까고 우리가 시작했듯이 오늘 좀 격한 방송 하는 걸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어제 그 김장훈 씨와 싸이가 화해를 했다고 했죠. 네. 뭐 러브샷도 하시더라고요. 거기 벤츠 전시회장이었는데 그래요? 김장훈 씨가 싸이를 직접 찾아가서 게다가 소주까지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남자 나잉. 월드스타 싸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장훈 씨의 이제 그러한 표절 또는 이제 그 무대 배경이나 그런 걸 뺏겼다. 그쵸.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담감이 줄어든 거고 김장훈 씨 입장에서는 월드스타의 싸이와 다시 친해질 수 있었다. 네. 그러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윈윈이 아닐까요? 그쵸. 서로 솔직히 사이 안 좋아봤자 좋을 거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로에게 손해만 되지. 팬들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근데 이렇게 참 사이를 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모든 관계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우리가 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이번에 이제 위원장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셨죠. 그쵸. 오늘 오전에 지금 대통합위원회 그 구성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 이렇게 싸이하고 김장훈이 화해를 했듯이 우리 정치도 조금 이렇게 화해하고 통합의 물결로 행복한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큰 이슈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민주당 고문이신 한광옥, 저는 이 고문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세우셨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또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선대위원장이 많습니까? 그쵸. 네 분이신가요? 지금 공동? 그쵸. 네, 공동 네 분으로 있고 또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근혜 그 후보 본인이 하신다고 했고 공학위원장도 맡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위원장이 정말 많네요. 그치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되게 진짜 많기는 한데 이번에 게다가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을 이제 다시 불러들이면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이제 내분을 내분을 임명을 하신 건데 그쵸, 이분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쵸. 젊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새로웠던 게 김성주 회장을 영입했다는 게 이분 전 되게 좀 놀랐거든요. 여성 CEO를 했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나이대가 맞아. 어린 분이 조금 있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 일단 40대나 30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40대 분들도 안 계시고 그쵸. 게다가 세 분 같은 경우는 60대, 70대.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도 김용준 이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했다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아마비 출신이신데 수석 합격도 하시고 고시도 그것도 19세 또 서울법대도 이제 수석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 장애우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성
그 다음에 장애, 그리고 이 비박, 그쵸. 그리고 친박이네요. 그쵸, 이렇게 잘, 그, 나름 좀 꾸미려고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2% 부족한 게 청년, 좀 어린 층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아쉽긴 해요. 게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이재호 의원도 또 영입을 할 수 있다. 네, 연락이 안 된대요. 어디 치과 하셨나요? 완전 잠수 모드시네. 그러니까, 아니, 수신급을 하신 건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셔서. 아무튼, 오늘 앞으로의 좀 행보를 그럼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가.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까지 일주일의 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제 10월 4일 일정인데, 10월 4일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이제 경남을 PK를 가셨네요. 그렇죠. 부산 영화제부터 방문을 하셨어요. 부산 영화제랑 이제 울산. 그렇죠. 울산 지역 이제 대통령 선거 대책위 출범식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네. 부산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기 때문에 나름 이제 대통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네요. 레드 카펫 밟으시면서 한번 밟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플래시 터지면서.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울산 지역 출범식에서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족식을. 세족식을요? 세족식을 해서,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는데, 저는 진짜 정치인으로서 섬기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정말 특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의 점이 있다면 이게 쇼가 아니라 그쵸.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쇼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죠. 평소에 좀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좀 문제 많아요. 뭐 새누리당에 됐든 무슨 당이 됐든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울산 여자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딩들과 이제 만났죠. 고딩들과의 만남을 가지시면서 스펙이랑 학벌을 안 따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벌 철폐에 대한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펙 정의가 뭐죠? 그럼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경험이라든가 또는 이제 실력 또는 능력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ability 그다음에 이제 capability를 다 포함하는 건데 학점이나 이제 그러한 이제 자격증 그리고 실제로 하지도 못하면서 번지르하게 있는 토익 점수라든가. 그쵸. 스피킹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이제 보지 마라, 안 따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스펙 전체로 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스펙이라 하면 그 점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진짜로 근데 쓸데없이 진짜 스트레스를 줘요. 그쵸? 맞죠. 대학생들한테. 저도 진짜 뭐 토익 900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 영어를 진짜 한마디로 잘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토익 900 넘는 사람 중에, 거의 태화 이상이 회화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회화도 못하고, 또 요새는 또 개나 소나 900이 넘고, 참. 저도 이거 참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는 게 학벌 스펙 안 따지는 환경을 만들 수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나 솔직히 정치권이나 어디 조금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다 스펙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뭐 스카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진짜 서울에 있는 그런 명문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될까? 게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몇 개 이제 대기업에서 학벌을 안 본다고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쓰는 란을 지웠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신입사원 입사를 한 상태에서 그분이 학교가 드러나겠죠,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그 사람이 과연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나, 이제 그게 문제인데,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학벌 안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안 쓰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들어가서도 근데 그게 줄이 생기고 그런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학연 지연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좀 완화
완화시키자.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세요? 뭐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네. 스카이가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그쵸. 네. 예,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봐도 예, 네. 저기 고졸 출신이시고 그쵸.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은 조금 예고요. 그렇긴 하죠, 진짜로. 네. 예. 맞아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 이 세 분들 중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만 서울대고 예. 이제 박근혜 후보 소강대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경희대거든요. 예. 다 좋으신데요? 셋 다 좋으신데요, 이거? 서울 10개 대학이긴 하죠. 따지고 예. 보면. 다 괜찮으신데. 근데 저는 학벌 스펙 이걸 또 탑하려면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다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가잖아요. 네, 필요 없는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이 대학을 좀 안 가고도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진짜 좀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후보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MB 정부가 레임덕을 하면서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는데 과연 대졸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똑같은 복리후생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가. 맞아. 차별이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또 되게 의아한 게 이렇게 학벌 스펙 안 따지는 환경 만들겠다면서 근데 왜 반값 등록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따지게 만들려면 조금 쓸데없이 대학 가는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대학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가고 나머지는 좀 일선으로 진짜 자기의 그런 능력과 그런 걸 살려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값 등록금 한다면 더 가지 않을까요? 싼데 대학까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전 지금 요새 제가 요번 주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왔어요. 되게 진짜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나보고 욕 좀 해줘. 제가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되게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 반값 등록금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세우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반값 등록금을 하기보다는 이제 등록금은 그대로 하는 대신 대학생들이 예를 들면 400만 원을 학교 낼 거 아니에요. 400만 원 학교 내면 400만 원 어치를 얻어올 수만 있다면 그게 투자 대비 이제 산출이 맞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한 걸 못 얻거든요. 우리가 돈을 바르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학의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그런다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그 등록금이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싸다는 거 아닙니다. 비싸요. 분명 저도 엄청나게 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비싸요.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준다면은 충분히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한마디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저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지금 새누리당의 저기를 봤을 때 14조에서 7조를 나라가 부담하고 7조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걸로 가자. 지금 14조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럼 나머지 7조는 지금 세금에서 쓰겠다는 건데 이 세금이 다 결국엔 우리 돈인 거잖아요, 결국엔. 결국 학비 다 내는 거예요. 네. 결국엔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다. 왜 하려고 하냐?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어차피 학비를 세금으로 나가든 내가 등록금에도 어떻게 보면 다 내는 거잖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취업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채용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와서 공부할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학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맞습니다. 직장을 잘 잡을 수 있고 평등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 이거죠. 돈만 줄여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좀 대학교 교수님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들 문제 많죠?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가셨어요. 가서 또 요새 K-팝이 열풍이고 싸이가 굉장히 열풍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 글로벌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러면서 재외동포들한테 얘기를 좀 하셨네요.
오늘 싸이가 네. 3주연속 빌보드 차트 2등을 했죠. 아, 그랬어요? 오. 1위는 못하네요. 1위는 워낙에 강한 마룬5이기 때문에. 아, 그쵸. 마룬5는 깨기 좀 힘들어요. 간격이 더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아니, 2위 하는 게 어딥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등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우리 등수에 제발 연연하지 맙시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여학사, 예. 여약사 대회에 가셨네요. 전국 여약사 대회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여자. 네. 여성을 너무 많이 찾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이제 정몽준 전 대표와 면담하셨네요. 네, 결국에는 그 생각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장, 네. 공동위원장을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밥에 대한 이제 대표 주자로서 이제 정몽준 예.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대통합 위원장을 본인 스스로 맡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합의 이제 제 시작의 단계가 아니려나 그쵸. 생각이 드네요. 지켜보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날 기념식에 가셨어요. 이자스민 위원도 이날 오셨고요. 예. 아, 이자스민 의원님 당연히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죠. 대표신데. 가셔서 근데 진짜 다문화 가정이 요새 정말 많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 10명 중 4명이 요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입니까? 굉장히 높아요. 예. 아. 저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50%가 적응을 못 한대요. 네. 자퇴도 많이 하고. 참 이거에 대한 좀 이자스민 위원도 새누리당에서 지금 들어오게 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뽑은 네. 이유가 네. 좀 다문화 가정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인원의 굉장한 수를 담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그런 대책과 법안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가 네. 그 한국 사람 정서가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그쵸. 그런 거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당연하죠. 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본인은 굉장히 나는 글로벌적이고 그쵸. 개방적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막상 자기 자녀 반에 외국인 한 명 있으면 맞아. 그런 걸 또 치를 떠는 게 또 한국인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또 그게 백인이랑 괜찮아. 그쵸? 백인이면 괜찮아요.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러면 싫은 거죠. 베트남, 캄보디아 이러면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뭐 같이 다 사는 세상에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이고 네. 게다가 미국 국민들이 이제 만약에 한국 사람들 유학을 가면 미국 네. 이제 백인들이 이제 아시아계라고 좀 무시하잖아요. 네. 미국인들이 무시한다고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까지 무시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다고 그걸 당한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좀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이거는 진짜 전 국민적으로 좀 저도 바꾸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셨고요. 예, 그런 거 하셨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또 약사대회였나봐요. 뭐 약간 의학 분야 약사도 가시고 요번에 또 전국 의사 가족대회 방문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약사분이랑 이제 의사분들 이제 대회 가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제 높은 층들의 대회가 가시는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층을 공략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높은 곳에 계시니까 한국 사회에 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만나서 좀 잘해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차피 이분들은 표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표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네. 청년들을 결국엔 또 안 만나셨어요. 네. 예. 청년들은 그렇게 만나지지를 않았는데. 아, 제가 그렇게 대학교에 가서 강연회를 하라고 하셨더니. 예. 근데 저번에, 이번 주 월요일날 연세대에서 하셨어요. 그 새누리당 의원이랑 이준석 씨가, 하셨는데, 박근혜 위원님 오시진 않았는데, 저는 그것부터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꼭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좀 다른 위원들이 움직이셔서 좀 강연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만나주지.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만날 때 왜 이렇게 이준석 위원을 많이 내세우는지. 이준석 좀 이제 지겨운데. 다른 사람을. 이제 그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충북 가셔서 또 대통령 선거위원회 대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에 가서 이런 거예요. 요번에 대전도 가셨고, 과학인들과의 간담회도 하셨고.
충북에 가셔서 이제 과학인들 가서 이제 카이스트도 갔고. 그쵸. 이번 주는 좀 대전을 많이 가셨는데, 대전, 네. 충남, 충북 이런 데를 많이 가셨네요. 네, 네, 그러셨어요. 또, 저번 주에는 이제 여군들 만나셨는데,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창설 기념식에 가셨어요. 60주년 되신. 제향군인회를 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분들 만나신 것도, 네. 이제 보면 이제 현역 군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이것도 나이대가 제향군인회거든요. 제향군인회. 게다가 6.25 참전 용사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이제 참전 군인들. 네. 그런 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지. 지금 현역 군인들을 차라리 만나는 게 좋을 텐데. 파릇파릇한, 네, 그쵸? 네. 1병, 2병. 네. 얼마나 좋을 텐데, 참. 그게 진짜 이제 20대를 만나는 이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를 가면 예. 위험 부담이 있겠지만 이제 군인들 만나러 가면 위험 부담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막말하겠어요. 뭐 상병들, 네. 장병들이 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옆에 딱 장군 서 있고 국방부장관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서 어떻게 리스크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좀 만나보시지 한번. 그 다음에 뭘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날에 네.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만나러 네. 이제 경기도청에 가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김문수 지사님은 이제, 행동으로 하는 분이셨거든요, 항상. 네, 그쵸.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님을 이제 만났을 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짠돌이였거든요. 그러셨어요? 정말 짜게 사시면서도, 네. 이제, 이전에 부천 소사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님들 보면 다, 네. 선거철에만 이제 자기 네. 본인 지역구 가잖아요. 네. 이분은 그래도 이제 자주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맞아, 이분이 그런 걸로 유명하시죠. 행동하는, 진짜. 네. 행동도 잘하셨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지사도 이제 두 번째신 거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실천왕. 보면 박근혜 후보님도 그랬네요. 실천왕. 그 다음에 이런 거.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님도 이제 그때 소방서 사건. 네, 그쵸. 소방서 사건. 소방서 사건.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당에서 이제 선거대책위 출범식도 하셨고. 출범식을 하셨는데, 이때. 네. 좀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20, 30대 그 서차연 단장이 네. 생기있게 다니시라며 딸기 우유색의 핑크색 립스틱을 선물하셨대요. 박근혜 네. 후보한테. 그랬더니 박근혜 우리 후보님께서 젊은이를 사랑한다며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라며 고마워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젊은이를 사랑하시면 학교 좀 오세요. 만나세요. 젊은이가 가장 무섭다고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도 하시잖아요. 지금 네.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만나시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죠. 네. 뭐 그 다음에도 뭐 인천시도 가셨어요. 그 다음은. 인천시 가셔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또 발족을 하셨고. 일단 요번 주는 그러니까 초반에 PK 간 거 빼고는 거의 네. 이제 중부에 계셨어요.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경남 지방을 가셨다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충청도나 네. 이제 그 대전을 가셨다가 네. 이제 경기도에 오셔서 네. 이제 그 선거대책위의 출범식에 그렇죠. 다 참여를 하신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그나마 이제 무난한 행보를 하셨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 특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간 것과 이제 네. 울산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가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과 그쵸. 소통을 하기 위한 것. 하지만 좀 20대에 대한 공약이 약간은 부족하지 네. 않았나 그런 게 아직도 네. 조금 마음에는 안 든다. 약간 좀 부족한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또 불만인 게 있는 게 예. 한강옥 가감없이 말하세요. 네. 한강옥 지역화합위원장과 예. 이제 김종희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네. 한때 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예, 민주당 그쵸. 네, 대통합을 한다고 해서 네. 왜 상대방 사람들을 빼오는지. 그쵸, 맞아. 아니 근데 지금도 욕하고 있잖아. 아니 안철수 후보한테는 지금 욕하고 있거든요. 빼간다고. 네, 이제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 분 빼가셨죠. 송호창 의원. 그쵸. 송호창 의원 한 분 빼가셨죠. 빼간다 욕하고 있는데 지금 왜 또 빼오냐 이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리 교환을 통해서 네. 재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 이제 붙는 이제 국회의원도 분도 계시겠고 네. 이제 민주당에 그냥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들도 정책과 안 맞는다. 네. 새누리당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조화가 생기는 건데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든가. 저도 솔직히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자기 좀 정치색을 지키면 안 되나? 약간 박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그렇죠. 예. 분명히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대통합을 하겠다 해서 하긴 하는 건데. 이번에 게다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 교환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좀 그런 트러블이 있었죠. 예,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죠. 지금 제가 또 아까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지금 후보 단일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가 붙고 박근혜와 안철수가 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다 지금 지지율이 이기고 있대요. 네. 네. 근데 여기 또 안심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욕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20대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극명한 예를 보고 왔는데 한 명은 진짜 새누리당을 싫어해요. 근데 한 명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원래 그 우리나라 국민 성향 자체가 이제 진보들이 시끄럽고 보수는 조용하잖아요. 진짜 조용히 있으면서 그리고 그러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저 진짜 지지하는데 말을 못하겠다고. 어디 가서 얻어맞을 것 같대요. 이거에 대한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20대를 쪽팔리게 만드세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20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자기 의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풍토 자체가 젊은 층은 무조건 진보고 만약에 젊은 층이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내버리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시켜버린다. 그쵸. 이제 그런 풍토가 너무 세니까 보수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네이버 댓글이나 다음 댓글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진보 측의 댓글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하잖아요. 또 판을 까보면 아닌 거고. 선거를 또 까보면 정말 진보 쪽이 이길 것처럼 딱 나오는데 결과는 상당 보수 쪽이 많이 이긴단 말이에요. 참 아무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또 한 명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얘는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친이랑 친박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것만 봐도 분명 빛이 있는 게 아니냐. 안철수 후보는 자기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정치 경험이 없지만 그만큼 국민에게 빛이 진 게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면 분명히 국민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들으면서 맞다. 국민 대통합을 꾀하면서도 친이, 친박 이렇게 나눠지는 게 당연한 현실이긴 하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좀 바꿔나갈 것인가. 게다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당으로 발달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소장파, 뭐 친박, 친이 해가지고 본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끼리끼리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국회의원 그 좌석수가 300석인데 그중에 15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150명 중에 전부 다 150명의 생각이 똑같은 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달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은 이렇게 왜 이렇게 안에서 싸우고 난리를 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집안 살림도 좀 잘하시고 앞으로의 좀 행보도 잘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별로 욕을 안 했네 우리가. 우리 개똥구리님만 욕을 했어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미안해요 개똥구리님. 미안합니다. 이거 들으실 거죠? 앞에만 들고 뒤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튼 이제 그 박근혜 후보님께서 이제 본인의 선대위 이제 조직을 구성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자는 뜻에서 모든 걸 다 구성을 하셨는데 다음 주는 좀 더 나아져 있겠죠? 그쵸, 더 나아져 있을 것이고요. 안 나오면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삐삐 이런 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하시고요. 아직 조회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발전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의견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제가 저번 주는 이메일을 기억을 하고 왔는데 이번 주 까먹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유스2030 새누리.pr.kr이거든요. snrp.or.kr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snrp.or.kr입니다.
더 쉽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그냥 새누리당을 치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셔서 청년국으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 뭐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출연을 하고 싶다. 나도 내가 더 열심히 깔 수 있다. 이러는 분도 가감없이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진보, 뭐 보수, 뭐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오시면 되고, 그쵸. 누구든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견을 주시면 되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 것에 대한 너무 굴레는. 예,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우리도 새누리당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